자, 뭐 3점짜리지만 필요한 문제들은 몇 개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관한 문제입니다. 30번. 1, 2, 2, 3, 3, 3, 6개 숫자를 한 번씩 사용해서 나열할 때 서로 이웃한 두 장 카드에 있는 수의 합이, 이웃한 수의 합이 무조건 4 이상이 되게 나열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죠. 자, 방법은 문제에 딱 정해진 방법이라는 건 없고, 내가 뭐가 더 간편하겠나, 이런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우선은 전체를 나열할 건데, 이웃한 수의 합이 4 이상이 되죠. 그러면 누가 문제죠?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되죠. 누가 문제야? 바로 얘가 문제죠. 1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가야 되니? 반드시 3하고 이웃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라는 숫자 사이에 1이 들어가면 이웃한 수의 합이 3이 되잖아. 그러면 조건에 맞지 않죠. 그래서 3이라는 숫자 사이에 1이 들어가는데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얘들을 배열할 때 3이라는 녀석이 대체 어떻게 있는 거야? 그죠? 이 3이라는 녀석이 서로 이웃할 수도 있고 아니면 뚝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1의 위치는 다 달라지겠죠. 다시 자,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 이 두 개와 3, 세 개를 배열할 때 1이라는 녀석의 위치가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그러면 이 문제는 자,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남은 5개를 배열하죠. 얘들을 배열하면 물론 개수는 많죠. 근데 어느 정도의 영역으로 나누면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뭔 말인지 갑니까? 다시 무슨 말이냐면 3, 3개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2개가 붙어 있고 하나는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다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전체에서 빼도 됩니다. 두 가지 중에 뭐가 나올지는 사실 두 개 비싸거든. 약간 비싼데, 쌤은 전체에서 빼는 걸 할게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빼기를 이웃하는 두 수의 합이 4 이상이 안 되는, 즉 3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걸 뺄 겁니다, 저는. 그냥 내 방법은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웃하는 두 수의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1하고 2하고 2가 이렇게 이웃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웃. 그지? 얘들이 있으면, 요렇게 있으면 이웃하는 합이 3이잖아. 그지?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1하고 2만 붙어 있고, 나머지 하나의 2가 따로 있는 거야, 이렇게. 그지? 엄밀히 말하면 얘랑 얘는 다른 거죠. 이해갑니까?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붙어 있고, 얘는 따로 있는 거야, 이렇게. 두 개가 따로 있는 경우, 이거 두 개를 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좀 간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겠죠. 자, 그래서 전체를 계산하자. 전체는 6팩에다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3팩에다 2팩을 나누면 되겠죠. 걷다가 빼기를, 자, 요렇게 이웃할 겁니다. 그러면 얘들 3명이 이웃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4개, 4개인데 4팩인데 3이 3개 같으니까 3팩을 나누겠죠. 그리고 나서 이 세 녀석이 서로 자리 바꿈을 생각해야 됩니다. 요 3개가 곱하기 3이 되겠죠.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들이 이렇게 따로 있는 거야. 이건 어떻게 처리하죠? 이거는 우선은 3, 3개를 배열합니다. 이렇게 3, 3개를 배열하고 1, 2라는 녀석과 2라는 녀석이 같은 데 있으면 안 돼. 제 말 이해가요? 얘들이 붙어 있으면 이거랑 중복이 되잖아. 그지? 절대로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묶음이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들어가는 거를 빼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배열이 하나죠. 얘의 배열은 한 개잖아, 한 개. 한 개고, 얘들이 하나하나에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면 4 곱하기 3이 되겠죠. 요게 갈 수 있는 게 4군데, 요게 갈 수 있는 게 3군데. 그런 다음에 얘들 둘이 자리 바꿈, 곱하기 2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요 녀석이 의미하는 거는 3이 3개가 이렇게 다시 써볼까?
배열하고 요 사이 자리에 1, 2랑 2가 하나씩 자리를 차고 들어가는 거, 치고 들어가는 거, 요거 말하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빼시면 되겠죠? 3점짜리인데 무시하면 안 된대. 살짝 잘못 생각하면 바로 틀립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되겠죠? 요 녀석은 우리 적어가면서 하기로 했잖아. 얘는 1, 2, 2가 요렇게 이웃하는 거. 요 세 개가 붙어 있는 거. 말하는 거고. 할 수 있으시겠죠? 나쁘지 않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답이 24개가 나와서 답이 3번입니다. 그지? 됐죠? 근데 이제 아까 쌤이 이렇게 하는 것도 말했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좀 헷갈리고 세 개로 나눠야 되거든? 그지? 이거 세 개로 나눠서 얘들도 또 2가 저쪽에 있는 거, 이것도 2가 이 사이에 있는 거 다 하나하나씩 해서 좀 귀찮아.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더 나아, 이 문제는.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34번입니다. 그죠? 항상 얘들아 확률과 통계 문제는, 확통 문제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케이스 분류 문제야. 케이스 분류를 잘해야 돼. 알죠? 근데 케이스 분류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다. 얘들아. 케이스 분류를 할 때 내가 어떤 것을 빠뜨리면 안 되겠죠? 그럼 당연히 답이 안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중복이 되면 안 돼. 두 개가 똑같은 건데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지?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중복되지 않게 케이스 분류를 잘 해준다는 거. 이게 바로 확통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지? 자, 31번.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읽어보세요. 31번이 아니고 34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 B, C, D의 곱이 10 이하의 자연수가 되는 그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거죠. 자, 우선은 4개를 곱하면 108입니다. 그리고 이 4개 숫자 중에 같은 수가 반드시 있대. 그지? 그게 2개인지 3개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같은 수가 있대. 그런 배열을 말하는 거죠. 자, 첫 번째 108이라는 녀석을 소인수분해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3이 2개고 3이 3개죠. 27 곱하기 4죠. 27 곱하기 4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겠나요? 되겠죠. 자, 생각한데 잘 봐. 얘들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야. 막 하면 안 돼. 고민하시라고. 뭘 고민해요, 쌤?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이 숫자를 4개로 쪼개는 거야. 디디디디. 이해가 아니? 4수를 곱해가지고 얘가 되잖아. 그러면 4개로 쪼개겠죠. 두두두두. 근데 그 4숫자 중에 같은 수가 있대. 그럼 마구잡이로 할 거야. 이걸 그냥 마구잡이로 하면 이런 게 생겨. 빠지는 게 생길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뭔가 기준을 정해봐. 얘들아, 기준을 정하자. 무슨 기준을 정하는데? 쌤, 뭔 기준이요? 얘들아, 여기서 내가 나눌 때, 기준이 뭘까? 기준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잘 보면 보입니다. 이 숫자를 내가 4개로 쪼갤 거거든? 4개로 쪼개는데, 같은 수가 있다며, 같은 수가. 그러면 잘 보면 당연히 2 가능하겠죠? 3도 가능하겠죠? 쪼개다 보면 3이 2개 있을 수도 있고 2가 2개 있을 수도 있는데 잘 보면 6도 가능하다. 이게 보여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쪼갰을 때 같은 수라는 거 있지. 같은 수라는 것이 가능한 게 2도 되고 3도 되고 6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느낌 뭡니까? 요거를 딱 봤잖아. 그지? 그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마구잡이로 하지 말고 얘를 잘 보면 하나를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첫 번째 6이 있을 때와 한 놈을 정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괜찮다는 거죠. 6이 없을 때 이렇게 기준을 정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눴을 때 빠짐이 없겠다라는 확신이 들 수가 있는 거죠. 되겠니? 자, 6이 있을 때 갑니다. 6이 있을 때라는 건 바로 이 같은 수가 6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6 2개죠. 6 2개를 하는 순간 2의 제곱과 3의 제곱이 날라갔죠. 그지? 그러면 나머지 2개는 1과 3일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요거를 배열할 거야. 얘를 배열하면 당연히 4팩에 2팩 나누기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6이 있을 때가 이겁니다. 자, 이제 6이 없을 때야. 그럼 당연히 6이 없을 때는 그 같은 수가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됐지? 그래서 같은 수가 2일 때 하자. 같은 수가 2가 되는 거야, 2. 그러면 2가 2개 나오고, 2가 2개 나오고, 남은 숫자는 요렇게 3의 제곱이니까 1 곱하기 27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되겠지? 그 다음에 2가 2개고 2가 같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9 이렇게 돼도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2가 2개고 3 곱하기 2가 다 해도 되는 거죠. 됐나? 근데 이건 안 되지. 미안합니다. 12 하잖아요. 이건 안 되고 요것만 되는 거야. 알겠죠? 12 하니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같은 수가 3일 때 할까? 같은 수가 3일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3 2개를 쪼개고 나머지를 쪼개면 되니까 나머지는 4 곱하기 3 요렇게 쪼개면 되겠죠. 되겠지? 그 다음에 6이 2개고 1, 3, 3 2개고 4, 3, 3, 3 그치? 4, 3, 3하고 2, 2개고 3 끝났네? 끝났죠? 그래서 요렇게 하나, 요렇게 2개 잠깐만 하나 빼먹었는데 6 2개, 6 2개 했고 잠시만요. 그 다음에 3 2개에 6이 이거 안 했네. 3이 3개 말고 3이 2개에 요것도 쪼갤 수 있잖아. 그래서 2 곱하기 6 이렇게 쪼개면 되겠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잘 쪼개면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2개, 3개, 4개 이렇게 4개의 경우가 나옵니다. 됐나요? 이게 이제 배열만 하면 되죠. 그래서 요 녀석은 4팩에다가 이거 배열 안 돼. 왜냐면 순서상이잖아. 네? 순서상이잖아요. 배열하셔야죠. 그래서 2팩으로 나누면 얘는 12개가 되고 요 녀석은 4팩에다가 3팩 나누죠. 그러면 4개가 되고 요거는 4팩에다가 2팩 나누면 되니까 요것도 12개가 되겠죠. 됐지? 얘도 12개였고 됐습니까? 그래서 12개가 자, 12개가 세 군데 있고 그 다음에 4가 나니까 답은 전체 40까지입니다. 되겠죠? 자, 간단한 걸 나누더라도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나누면 잘 안 틀리겠죠? 됐습니까? 자, 4점짜리로 넘어가겠습니다. 3점짜리도 무시하지는 못하고 4점짜리로 갑니다. 36번. 요거는 뭐 4점짜리 중에서 좀 쉬운 겁니다. 문제 갈게요. 1, 2, 3이라는 숫자를 중복해서 6개를 선택한대. 중복해서 6개를 선택하죠. 그지? 근데 그 6개 중에 1, 2, 3이 한 개 이상은 있어야 돼. 반드시 하나씩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6개의 합 있죠. 6개의 합이 4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됐나요? 그랬을 때 그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런 거죠. 자, 생각해보면 뭐 좀 뻔하죠. 왜냐면 요거 하나씩은 있어야 되잖아. 그지? 1, 2, 3이 하나씩 있으니까 요거 합이 지금 6이죠. 되니? 그러면 나머지 3개의 합이 이게 4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요 나머지 3개까지 요게 6이니까 요 나머지 3개의 합이 얘는 4의 배수니까 2가 될 수는 없죠. 얘들아 이게 2가 될 수는 없잖아. 왜냐면 얘가 제일 작은 게 1인데 어떻게 2가 되니? 그래서 요 합이 6이 되는 경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0이 되는 경우 이해가니? 그래서 요렇게 더한 게 12, 요렇게 한 게 16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합이 14도 가능하면 이렇게 하고 근데 가장 큰 수가 3이니까 여기서부터는 발생이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합이 6인 거랑 합이 10인 거 요거 2개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합이 6인 걸 생각했더니 얘들아 요거 3개 더해서 합이 6이 되는 건 1, 2, 3, 1, 2, 3 여기 6이죠. 되겠지. 그 다음에 1, 2, 3, 2 이렇게 하면 또 6이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거 3개 더해서 10이 되는 것도 없네? 3이 제일 크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되겠죠? 뭐 4점짜리 치고는 조금 무난하죠. 이거 왜 29번이지? 뭐 모르겠다. 왜 이렇게 냈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래서 요거 배열하겠습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배열을 원했으니까 6팩에다가 2팩, 2팩, 2팩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얘가 720이제 얘들아 6팩은 720이 돼. 그래서 여기 8 나누니까 90개겠죠.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6팩에다가 자, 4팩을 나누고 나머지는 하나씩이니까 나눌 필요가 없고
그죠? 그래서 여기 약분하면 6 곱하기 5가 되니까 30입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120개가 나옵니다. 자, 4점짜리 치고는 좀 너무 무난한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자, 37번 해보세요. 이거 살짝 까다롭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좀 지우고 바로 풀어줄게. 자, 문제 갑니다. 이렇게 8개 숫자 중에 7개를 선택하는 거야. 이거 다 아니대. 7개만 선택해서 나열하거든. 근데 이웃하는 두 장의 곱이 항상 짝수여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한 배열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겁니다. 자, 잘 보시면 결국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눠야 돼? 잘 보면 여기는 홀수가 4개 있죠. 보입니까? 홀수가 4개 있고 짝수가 4개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7개를 선택하는데 그 7개 중에 홀수는 몇 개 있고 짝수는 몇 개 있지? 그게 중요하겠죠. 이해갑니까? 어쨌든 8개 중에 7개를 선택하니까 나머지 버려지는 하나는 홀 아니면 짝이잖아.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1번 홀수가 4개 선택되고 짝수가 3개 선택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홀수가 3개 선택되고 짝수가 4개 선택될 수 있습니다. 그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개냐가 중요한 거지. 왜냐면 이웃하는 2개의 곱이 짝수가 된다는 건 그지? 홀수의 개수랑 짝수의 개수가 중요해지는 상황이거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 홀수가 4개 선택됐다는 건 1, 2개랑 3, 2개가 무조건 선택이 됐겠죠. 그 다음 짝수가 3개 선택했다. 이것도 경우의 수잖아, 맞지? 그래서 나머지 이 4개의 숫자 중에 어느 3개가 선택이 됐잖아. 그러면 2가 선택될 수도 있고 2, 4가 선택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얘들아, 이거는 선택이잖아. 두 가지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시작을 두 가지로 시작하는 거야. 되겠지? 자, 이제 생각합니다. 생각해야 돼, 얘들아. 생각해야 돼. 공식이 아니야. 요렇게 홀수 3개랑, 4개랑 짝수 3개가 있거든? 근데 이웃하는 곱이 무조건 짝수가 되려면, 보입니까? 이 홀수 4개의 사이사이 자리에 짝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해갑니까? 다시, 홀수가 4개고 짝수가 3개잖아. 그러면 이 홀수 사이 자리, 요 사이 자리에 만약에 짝수가 안 들어가면 이웃하는 곱이 홀수가 돼버리잖아. 절대로 안 되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1133 이 홀수에 요
사이사이 자리에 반드시 짝수가 들어가 주셔야 돼. 이해갑니까? 근데 요 녀석이 들어갈 때랑 요 녀석이 들어갈 때는 경우가 다르겠죠. 왜? 얘들은 2, 2, 다 똑같잖아. 근데 요거는 2, 4잖아. 그러면 이 사이의 배열이 다르겠죠. 뭔지 갑니까? 그래서 그러면 두 가지라고 하면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두 개 다르네. 아니, 그냥 두 가지는 맞고. 근데 이거 곧 바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따로 하셔야겠죠. 됐니? 그래서 쌤이 요거를 기억이라고, 요걸 니은이라고 두 개를 따로 할게요. 뭔지 알겠지? 자, 그래서 기억 갈게. 얘들아, 기억은 우선 홀수를 배열합니다. 그러면 4팩 나누기 2팩 2팩 같은 거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 세 개가, 얘들아, 이 세 개는 다 같은 수잖아. 그러면 요 사이에 통통통 들어가는 건 그냥 한 가지겠죠. 이해갑니까? 그렇게 되고. 자, 니은 갈게요. 니은도 마찬가지로 4팩 나누기 2팩 2팩 홀수를 배열을 먼저 하고, 이번에는 여기에 2랑 2랑 4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들의 배열은 세 가지가 가능하죠. 세 가지. 사이 위치가 세 군데잖아. 이렇게 배열해야 되니까. 그래서 곱하기 3이 될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쫙 적어볼까? 요게 바로 홀수 배열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사이에 짝수 배열이죠. 사이에 짝수가 들어가는 배열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되나요? 됐죠? 자, 4팩은 24기 때문에 24를 4로 나누면 6이겠죠, 요거는. 요거는 6, 3, 18이 되겠죠. 이렇게 경우일수가 나왔습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이번에는 홀수가 3개죠. 그러면 홀수가 3개라는 건 1, 1, 3, 3 중에 1, 1, 3을 선택할 수도 있고 1, 3, 3을 선택할 수도 있죠. 이렇게 두 개가 되고 짝수는 4개니까 다 선택이죠. 2, 2, 4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됐나요? 자, 이것도 나눠서 해야 되나?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번에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홀수 사이에 짝수가 들어갈까?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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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 이게 왜 그냥 하면 헷갈리냐면 생각해봐. 1, 1, 3 사이에 쌤 이번에도 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짝수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맞는데 문제는 이 짝수가 지금 몇 개야? 4개죠. 그지? 그러면 3개 사이에 짝수가 2개 들어가고 그럼 남은 2개는? 남은 2개는 그냥 여기 넣을 거야? 아니 바깥에 넣어도 돼? 상관없는 거죠. 그럼 그걸 구분 지어야 되잖아. 귀찮지 않니? 아, 생각해봐. 얘들아, 봐리. 1, 1, 3이 있는데, 2, 2, 2, 4. 얘를 이 사이 자리에 적어도 하나는 넣을 거야. 그러면 그 넣는 게 2인지 4인지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되고, 나머지 짝수는 이 안에 같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냥 뭉뚱그려서 할래? 그게 될 수가 없는 게, 이게 달라서 그래. 오호호. 다시요. 자, 어렵대. 이거 생각보다 생각만 하면 어려워. 1, 2, 3이 있잖아. 근데 만약에 바깥에 들어가는 게 같잖아? 그러면 그냥 중복조합으로 때려버리면 됩니다. 이걸. 근데 이 숫자들이 다르단 말이야. 다르면 요 사이에 누군가 하나는 들어가야 되잖아. 그지? 근데 그 들어가는 대상이 뭔지도 정해야 되고 몇 개가 들어갈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면 구분 짓다 보면 시간이 다 가잖아.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요거는 생각을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홀수가 짝수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보입니까? 얘들아, 짝수 사이에 홀수가 들어가면 되겠죠? 하나씩. 제 말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홀수가 이웃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홀수가 짝수 사이에 하나씩 들어가시면 돼요. 하나씩. 그러면 홀수가 이웃하지 않으니까 이웃하는 두 장의 곱은 반드시 짝수가 되겠죠. 자, 이해가 가나요? 그리고 이번에 홀수는 발에 얘들아 홀수 상태를 봐봐. 어이, 한 번에 해도 돼, 안 돼? 어차피 상관없겠죠. 왜냐면 얘들의 상태, 요거의 배열이 어차피 똑같잖아, 위아래가. 이거는 한 번에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짝수 4개를 먼저 배열합니다. 그 다음 요 사이사이 자리에
홀수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래서 4팩 나누기 짝수 배열 3팩이겠죠. 여기다가 곱하기 홀수가 1, 1, 3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잖아. 근데 얘들의 배열은 3가지가 가능하죠. 그래서 곱하기 3인데 다 해놓고 까먹으면 안 돼. 저거 크게 2개야.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얘는 짝수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홀수가 사이에 껴드는 거. 얘들아 제발 공부할 때 이렇게 이래 하나씩 써가면서 해. 그래서 안 까먹는다. 홀수가 사이 자리에 그지? 껴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처음부터 1, 1, 3일 수도 있고 1, 3, 3일 수도 있으니까 2개인 거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답이 톡 튀어나온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요거 얼마냐면 네. 그쵸. 내가 정말 멍청한 짓을 했네. 돌아버리겠구만. 내가 말을 잘못했다. 아유, 죄송합니다. 진짜, 거의 맞아. 거의 맞는데. 이거 살짝 말 잘못했어, 내가. 맞는데. 왜 그랬어, 너. 죄송합니다. 얘들아, 2, 2, 4 있죠? 홀수 3개가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도 된다, 아이가. 내가 왜 그랬지? 죄송합니다. 얘들아, 홀수 생각해봐. 홀수 여기 들어가도 되죠? 맞잖아. 여기 들어가도 되잖아. 어차피 이웃하면 짝수잖아. 곱하면. 홀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게 5군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요걸 바꿔야 돼. 내가 잘못 썼디. 이거 다시 쓸게. 알겠지? 자, 그래서 홀수가, 생각하자. 얘들아, 홀수가 이 5군데에 아무 때나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1, 1, 3, 2. 그래서 자리가 몇 군데 있어? 그지? 자리가 5군데인데, 얘들아, 여기 같은 것이 보이죠?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5개 자리 중에 3개를 선택합니다. 내가 들어갈 자리 3개를 선택해서 그 3자리에 얘들을 배열합니다. 알겠지? 그러면 곱하기 얼마? 3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크게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는 거죠. 잠시만, 4. 잠시만, 뭐가. 맞죠. 맞잖아. 정신 차려라. 숫자 너무 많이 헷갈리노. 자, 그래서 요거는 5개 자리 중 3개를 선택하죠. 그리고 요거는 홀수의 배열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2가 1, 1, 3일지 1, 3, 3일지를 생각해 주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다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0에다가 60에다가 4 곱하니까 240개거든. 알겠지? 240개에서 24개를 더해주시면 264개가 나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해보자. 이거 쉽지가 않대. 얘들아, 이거 방금 했는 거 몇 번이야? 28번이잖아. 그죠? 약간 까다로운 겁니다. 이거 잘 정리하세요. 자, 40번입니다. 이거는 뭐 요즘 많이 나오진 않는데 최단거리 문제를 그냥 1개 정도만 좀 풀어볼게요. 자, 문제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이렇게 생긴 길이 있는데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을 갈 거야. 최단 거리로 갑니다. 근데 P는 반드시 지나야 돼. 여기 반드시 가야 되고 여기 반드시 가면 안 돼. 못 가. 알겠지?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 우선은 A에서 P 쪽으로 가는 이 직사각형 있죠? 여기서 A에서 B까지인 걸 구하고 그 다음에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가야 되겠죠? 되겠지? 그리고 지나지 않는 점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해서 그냥 지워버려. 저 길은 절대 안 갈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자, 우선 A에서 P로 갑니다. 얘들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가로 2칸, 세로 1칸, 즉 3칸이죠. 3팩에다가 가로 2칸을 나누면 3개가 되죠. 그럼 여기까지가 몇 개? 3개입니다. 되나요? 그 다음 3, 요까지가 3개인데 여기서 요까지 가는 것도 또 3개죠. 똑같잖아. 하나, 둘. 그럼 요까지가 9입니다. 9. 할 수 있겠어? 자, 적어드릴까?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가
3팩에 2팩 나눈 거고, P에서 요거를 C라고 할게. 이 C라는 점까지 가는 경우가 3팩에서 2팩 나눈 거니까 곱하면 9가지잖아.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9가지입니다. 되겠지? 자, 잘 봐. 이제 지나가지 못하는 게 생겨버리면 방금처럼 하기가 귀찮아. 그지? 원래 정석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요점 지날 때, 요점 지날 때, 요점 지날 때 나눠야 되거든? 귀찮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쓰기로 갑니다. 자, 가로에 9를 그대로 씁니다. 999. 왜? 요까지가 9개잖아? 그러면 요까지도 9개야. 요까지도 9개야. 왜? 여기서는 다이렉트로밖에 못 가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세로도 마찬가지죠. 각 점에 9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최단 경로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돼. 요 점에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 밑에서 위로 오고 왼쪽에서 오니까 18개. 맞죠? 그 다음 여기는 몇 군데? 얘들아 여기 잘 봐라. 여기는 밑에가 없죠. 공사 중이야. 이 길은 없잖아. 그래서 밑에서 못 와. 그럼 여기서 뭐 오는 거야? 9개죠. 됐지? 그 다음에 요 점은 밑에서 오고 옆에서 오니까 27이죠. 그 다음에 요 점은 밑에서만 오지 옆에서는 못 오죠. 이건 길이 없는걸. 그래서 27입니다. 이렇게. 그지? 왼쪽에서 오는 게 없는 거야. 그냥 밑에 것만 그대로 연장이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 여기는 36개가 맞겠죠. 밑에도 오고 옆에도 오니까. 자,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 36개, 요거는 63개 되겠죠. 2개 더하면 99개.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답이 99개 4번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나아요. 됐지? 자, 여기까지가 여러 가지 순열이었고, 자, 대망의 중복조합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복조합 내용 정리한데, 얘들아, 무지하게 중요한 거다. 자, 혹시 뭐,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저 1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쌤이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별표입니다. 중복조합.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확률과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골라라. 누구한테 물어봐도 수학 전공자라면 중복조합이랍니다. 제일 어렵고 가장 응용이 많이 되는 파트입니다. 자, 다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있는 거 다 적어 드릴게.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죠.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선택합니다.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얘가 바로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얘들아, 이해도 좀 해보자. 왜 공식이, 우리 공식은 알잖아. 그지? NHR, homogeneous, 서로 다른 n개에서 homogeneous R, 이렇게 되고, 요 녀석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이라는 사실. 이거 알잖아, 그지? 얘들 둘이 더해서 1을 뺀 걸 앞에 세워놓고, 뒤에 거 그대로 써주면, 중복조합은 컨비네이션, 조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되겠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살짝 요것도 고민해줘야 돼. 그래야 제대로 아는 거야. 내가 1, 2, 3, 4, 5 예를 들게요. 1, 2, 3, 4, 5라는 숫자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선택할 거야. 그죠? 1, 2, 3, 4, 5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선택할 거거든.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하다 보니 그냥 서로 다른 거 3개를 선택할 수도 있죠. 그지? 근데 1하고 1하고 4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2, 2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하고 다르잖아. 조합은 서로 다른 것에서 서로 다른 걸 택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 갑자기 이렇게 똑같은 걸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얘는 다르기 때문에 그냥 1, 2, 3으로 바라봅니다. 똑같이. 하지만 이렇게 뭔가 중복이 생겼을 때 내가
수학적 용어들. 블랭크를 두 개를 갖고 와. 블랭크. 빈 공간. 알겠지? 빈 공간 두 개를 갖고 와. 갑자기. 얘들은 뭐야? 어쨌든 얘도 둘이가 갑자기 등장해.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이 중복되잖아? 그러면 1하고 블랭크 하나 뽑고 4 하나 뽑았다. 이렇게 1대1 매칭을 시키는 거죠. 1대1로 매칭을 시키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때는 2가 3개잖아? 그러면 2 하나랑 블랭크 2개 뽑았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버리는 거야. 이해갑니까? 그래서 요 녀석은 요걸로 보지만 이렇게 중복이 한 번 되면 블랭크 하나 뽑았다. 2번 되면 블랭크 2번 뽑았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버려. 그래서 결국에 얘들아 우리 5개 숫자였잖아. 근데 내 말 이해하면 이게 보인대. 얘들아 3개를 선택하면 블랭크가 몇 개? 2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5개에서 2개의 블랭크가 갑자기 등장한 거죠. 그지? 5개 숫자가 있었는데 2개의 빈 공간이 들어온 거야. 그럼 다 합하면 몇 개 됐어 지금? 7개가 된 거야. 7개. 그래서 7개에서 3개 선택하는 걸로 매칭이 되는 거죠. 이해가니? 그래서 방금 내가 5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 선택하는 거 요거 2개 돼서 1 뺏는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해갑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거야. 왜 그런지도 아셔야 돼. 알겠습니까? 자, 다시 예를 들어 이번엔 어때? 1, 2, 3에서 만약에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선택해 볼래? 그러면 블랭크 몇 개 필요해? 4개 필요하겠죠. 그지? 그래서 요게 바로 블랭크 수인 거야 결국. 이해가니? 중복의 의미를 가지는 그 빈 공간의 개수가 이 R개보다 하나 작은 애가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N개에서 R-1개를 더한 것에 이 R-1개가 이 블랭크 개수야. 더해서 R개를 뽑았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좀 이해를 해봅시다. 알겠지? 자, 이게 바로 중복조합의 의미고, 그래서 계산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갑니다. 활용 갑니다. 중복조합의 활용. 지금부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서로 같은 것을 서로 다른 것에 배열을 합니다. 그지? 구별이 되지 않은 같은 것을 서로 다른 것에 주는데, 얘들아, 요거는 하나의 이그젠플을 머릿속에 넣는 게 좋아. 그래서 요걸 머릿속에 넣어. 서로 같은 7개가 있어. 서로 같은 7개를 세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 다 아시겠지만 이런 게 기본이 되시면 좋아요. 됐습니까? 자, 이해를 합시다. A, B, C 세 사람이 있는데 내가 사탕이 7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한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그지? 잠깐만 이것까지 이해하자. 만약에 사탕이 다 달라. 얘들아, 만약에 이게 다 달라. 그럼 뭐죠? 이 7개 사탕이 1, 2, 3, 4, 5, 6, 7 다 달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눠주는 건 중복 순열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지? 이따가 적어줄게. 얘들이 만약에 다 다르다면 첫 번째 사탕을 나눠주는 게 3군데, 두 번째 사탕도 3군데, 세 번째 사탕도 3군데 다 다르겠죠. 중복 순열이야. 근데 이게 같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배열할 수가 없어. 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전환하는 거야. 사람을 선택하는 거야. 사람을. 이 사람 3명에서 7번의 사람을 선택해. 그지? 얘들아, 이게 상상해봐. 약간 이미지로 넣어봐. 내가 사람 3명을 가지고 좀 손가락질을 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손가락질을 7번에서 사람을 선택하는, 좀 기분 나빠도 차라리 너 이렇게 7번 선택하는 거야. 사람을 너 이렇게. 그지? 그러면 내가 얘를 3번 선택하고 얘를 3번 선택하고 얘를 1번 선택했죠? 그럼 얘한테 3개 주겠다는 거야. 얘한테 3개 주고 얘를 1번 주겠다 이런 거야. 1개를. 그죠? 그래서 선택을 받는 대상이 바로 이 서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3개의 사람에서 7번의 중복 선택을 해서 그 선택하는 만큼 주겠다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3명에게서 7번을 선택해서 준다. 이게 바로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알겠지? 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얘들아, 중복 조합은
여러 번 선택해도 되잖아. 그 말은 선택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이게 반드시 내포되어 있대. 그지? 중복 선택한다는 거죠. 가능이잖아. 그러면 선택받지 않는 것도 있대. 선택받지 않는 것도 있다. 이건 너무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은근히 잘 해석을 잘 못할 때가 많더라고. 선택을 여러 번 해도 된다는 건 선택받지 않는 것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그치? 그치? 한 명한테 몰아줄 수도 있잖아. 그럼 울고 가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반드시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참고, 만약에 사탕 7개가 다 다르면, 7개 다르면, 그거는 3의 7제곱, 즉, 중복 순열이 되는 거죠. 확통을 잘 하려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고, 만약에 저래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계속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1번 했고 2번 바로 부정방정식입니다. 이게 가장 유명한 애죠. 문제 갑니다. 이그램플을 머릿속에 넣으라 그랬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7입니다. 요걸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 순서상 개수를 구하라. 이게 가장 틀이 되는 거죠. 중복조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다 아시겠지만 정리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A, B, C를 더해서 7이 되는 거 되게 많잖아. 근데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한 개를 지워줬죠. 범위를 정했죠. 이런 걸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 하죠. 됐니? 자, 그러면 당연히 얘들아 뭐 7, 0, 0 가능한 거죠. 6, 1, 0 가능한 거죠. 그지? 5, 1, 1도 가능한 거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됐나요? 됐지? 근데 얘들아 이게 바로 요거 있잖아. 요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느껴집니까? 그지? A가 받는 사탕의 수를 A, 얘가 받는 사탕의 수를 B, 얘가 받는 사탕의 수를 C라고 하잖아. 그럼 합해서 7개잖아. 똑같은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문제가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내가 이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 그지? 두 개가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정확한 개념이 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의 합이 7이 되는 경우의 수는 내가 이 ABC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7번을 선택하면 그 선택한 개수만큼 그 값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 답도 3H 7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얘들아, 요 음이 아니니 왜 음이 아니고 왜 음이 아니니라고 해야 돼? 선택 중복이 가능하다는 건 선택받지 않는 것도 있죠. 선택받지 않는 게 0인 거야. 0. 알겠지? 선택받지 않는 게 0이죠.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야 돼. 반드시. 그치? 그래서 3H7입니다. 뭐 계산은 쉽죠? 계산은 다 하면 볼까? 요거 계산하면 요거 두 개 더해서 1 빼면 9가 되고 9C7이 되는 거고 9C7은 9C2랑 같은 거죠. 그래서 36개가 답이 된다. 요건 계산이 가능하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5가 되는데 이때 A, B, C는 뭐가 된다? 홀수입니다. 홀수. 순서상 개수 갈게요. 자, 다 알지만 다시 정리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얘들아 무슨 수라고? 홀수야. 그럼 말해 얘들아 왜 그런지 봐봐. 얘들이 홀수가 돼버리면 1, 4,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복조합이 아닌 거야. 왜? 중복조합이 뭔데? 중복조합이 여러 번 선택해도 되는 건 선택 안 해도 된다는 거. 그지? 그러면 선택 안 해도 되고 한 번 선택해도 되고 두 번 선택해도 되고 세 번 선택해도 되고 그렇게 계속 연속해서 나와야 되죠. 개수가. 근데 1, 3, 5가 되면 그게 위배가 되는 거잖아. 그지? 이대로는 할 수가 없죠. 됐지? 자, 이럴 때 잘 들어. 그러면 진짜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문자를 치환하죠. 그지? 근데 우리의 문자의 규칙은 이거야. A를 2A- 플러스 1로 치환하잖아. 그지? 잘 들어. 기억해. 진짜야. 왜냐면 응용이 많이 돼.
얘가 뭐야? 1, 3, 5잖아, 지금. 요 녀석을 0, 1, 2가 되게 지원해야 돼. 그래서 A'가 0이면 얘가 1이 맞죠? A'가 1이면 얘가 3이죠?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이렇게 지원하는 거야. 진짜야. 이거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중복조합이 장난 아닙니다. 얘가 1, 3, 5가 되면 우리의 중복조합의 위배가 된다고. 그래서 얘가 1일 때 1, 3, 5 안 돼. 0, 1, 2가 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0, 1, 2가 되게 이렇게 치환하는 겁니다. 알겠죠? 같은 방법으로 B도 마찬가지죠. 2B- 더하기 1 치환하고 C도 2C- 더하기 1 이렇게 치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요것들을 여기 넣어서 정리하시면 되죠.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암산 좀 할게. 요거 대입하면 상수 3 넘어가면 12가 되죠. 2 나누면 6이 됩니다. 됐나요? 얘들아, 이제 이 A-, B-, C는 0부터 가능하죠. 0, 1, 2, 3 가능하잖아. 이제 얘가 이렇게 된 거야. 됐니? 아니, 뭐라도 알고 하자. 얘들아, 그냥 막 시키는 대로 그냥 막 치환만 하는데, 뭐 조금 말 바뀌면 다 못하잖아. 이게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면 요 녀석의 답은 이제 뭐다? 서로 다른 문자 3개를 앞에 쓰고 뒤에 숫자를 뒤에 쓰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D급 갑니다. 요번에는 요번에는 문자도 바꿔버릴까? 뭐 XYZ나 ABC나 자, 이 값이 합해가지고 18이 됩니다. 이때 XYZ는 짝수인 자연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야 됩니다. 됐나요? 자, 치환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보세요. 얘는 짝수니까 2, 4, 6, 8이 되는 거죠. 됐니? 근데 x를 뭘로 치환해야 돼? 쌤, 짝수니까 2x- 이렇게 치환하면 안 돼요. 돼, 안 돼? 안 됩니다. 왜냐면 얘가 2일 때 얘는 얼마가 돼? 1이 되잖아. 다시 x가 2면 x-가 1이 되잖아. 안 되죠. 0부터 출발해야 돼. 그지? 그러면 0부터 출발을 하려면 여기다가 2를 더해야 돼. 그지? 이게 짝수입니다. 조심해야 돼. 짝수라고 해서 2x- 하시면 안 돼. 왜 뒤에 2가 있는지 알겠니? 그래야 얘가 2가 될 때 요게 0이 되잖아. 시작이 0이어야 돼. 중복조합은 그런 녀석이니까. 알겠니? 자, 같은 방법으로 y도 뭐가 2y- 더하기 2, g도 2g- 더하기 2 이렇게 치환해서 대입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세 개를 뚝 넘어가면 600이니까 10이니까 나누면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얼마가 된다? 6이 되겠죠. 아까처럼 똑같아졌네. 그래서 우리의 답은 역시 3H6이 됩니다. 됐나요? 자, 리을 갑니다. 다시 ABC로 돌아올까? ABC 합이 이번에는 7인데 A가 -2보다 크고 B는 1보다 크고 C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나요? 자, 갑시다. 얘들아, 우리의 부정방정식의 해는 뭐부터 출발해야 돼? 0부터 출발해야 돼. 근데 얘는 -2, 얘는 1, 얘는 3 이래 돼 있잖아. 안 되죠. 안 맞잖아. 그래서 어떻게 치환한다? 자, A는 A-에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2일 때, 요 녀석이 -2일 때 얘는 0이죠. 제 말 이해 가요? 항상 기억하고, 외우지 말고,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너무 좋은데, 의미 없이 그냥 바로 받아들이지 말자. 얘가 왜 -2여야 되는지를 여기 써보면 되잖아. 그지? 0에서 출발. 그러면 B는 뭐라고? B는 B- 플러스 1입니다. 그죠? C는 C- 플러스 3입니다. 아, 쌤, 그러면 요 숫자 그대로 여기 오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지? 이렇게 단순히 범위만 정해졌을 때는 요 숫자 그대로 여기 오면 됩니다. 지원할 때. 됐니? 그래서 정리하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얘는 3H5라고 결론 지어주시면 됩니다. 됐니? 되겠죠? 이게 바로 부정방정식의 경우의 수인데 이거 말고도 응용이 무지하게 많이 되겠죠?
지우개가 없노? 다 떨어졌다. 자, 그 다음에 여기만 좀 지울게요.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자, 3번 함수의 개수죠. 자, 항상 이그젠플로 넣습니다. 알겠죠? 공식을 외우지 말고 이 상황 자체를 그냥 머릿속에 넣는 거야. 자, x라는 정의역이 여기가 1, 2, 3이 있고 y라는 공역이 4, 5, 6, 7, 8, 9 요 정도 할게요. 자, 첫 번째 그냥 함수입니다.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죠.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 6군데. 2가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 6군데. 3이 갈 수 있는 게 6군데죠. 이게 뭐죠? 모기는 함수의 개수요. 아니,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죠? 중복 순열입니다. 되나요? 얘는 6 파이 3 되잖아. 그래서 6의 세제곱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지? 함수의 개수는 중복 순열인 거야. 왜? 서로 다른 것을 주잖아. 중복 순열. 되겠죠? 두 번째. 1대1 함수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쓸게. x1하고 x2가 다르면 fx1하고 fx2도 달라요. 이거 1대1 함수인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 그치?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1대1 함수입니다. 자, 1대1 함수는 누가 체간 거를 체가면 안 되죠. 그러면 이 녀석은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 6군데. 2가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 5군데. 그 다음은 4군데죠. 그거 뭐죠? 그게 뭔데? 6p3입니다. 그지? 6 곱하기 5 곱하기 4잖아. 순열입니다.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x1보다 x2가 더 크면 fx1보다 fx2가 더 크다.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그지? 증가 상태를 말하는 함수죠. 자, 요때는, 자, 기억하세요. 얘들아, 이런 말이죠. 1이 5로 갔죠. 그러면 2가 가는 곳은 5보다 큰 쪽만 가셔라, 이 말이죠. 이해갑니까? 얘들아, 미팅을 나온 거야. 3명하고 6명이 나와서 이런 언밸런스한 미팅이 나왔는데, 키 순서대로 무조건 짝을 정해야 돼. 너무 서글프다, 그지? 어쨌든, 그래서 1이 선택되는 애보다 더 큰 애가 큰 놈은 큰 놈끼리 이렇게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됐니?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한다? 공역의 원소. 얘들아, 헷갈리면 안 돼. 공역 6개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하죠. 공역 6개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하잖아? 그러면 1, 2, 3의 짝이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이해갑니까? 1이 반드시 4로, 2가 6으로, 3이 8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택한 하나하나가 함수 하나입니다. 그러면 선택하는 총 개수가 함수 개수겠죠. 되겠지? 그래서 6개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하는 거, 조합입니다. 조합. 알겠지? 이게 헷갈리면 안 된대. 얘들아, 요거 공역이 돼. 이거, 좀 전에 이거 하다 보면 헷갈린디. 이거 3H7이었잖아. 3H7. 이게 저것도 보면 3H6한디. 안 된대. 이제 3C6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말도 안 되네. 어쨌든 여기서 선택해야 돼. 알겠죠? 조합입니다. 자, 마지막 리을. x1보다 x2가 더 크면 fx1보다 fx가 더 크거나 같죠? 자, 등호 하나 붙은 거 보입니까? 이번에는 같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공역의 원소 6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얘들아 생각해봐. 그냥 외우지 말고, 봐봐. 여기서 얘들아 봐라. 여기 6개 중에 내가 3개를 선택할 거거든. 근데 666을 선택했어. 그러면 1은 6으로 가고 2는 6으로 가고 3은 6으로 가면 되잖아. 예를 들어 4, 4, 8을 선택해서 1은 4로 가고 2는 4로 가고 3은 8로 가면 되잖아. 예를 들어 7, 8, 9를 선택해서 그러면 1이 7로 가고 2가 8로 가고 3이 9로 가는 거잖아. 정해진다니까. 그래서 중복을 허용해서 서로 다른 6개의 공역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등호가 있으면 중복조합이죠. 됐니? 요 4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잘 봐. 얘들 잘 봐. 특히 이 녀석.
얘들아, 특히 이 녀석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요 녀석은 잘 들어. 얘들아, 요 녀석은 모양이 이렇게 변하기도 해. 4보다 크거나 같고 F1은 크거나 같고 F2는 크거나 같고 F3는 9보다 작거나 같다. 똑같은 말이죠.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십니까? 다시, 물론 얘도 그렇게 쓸 수 있죠. 근데 4번은 특히 요렇게도 많이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야? 1이 대응되는 함수값, 2가 대응되는 함수값, 3이 대응되는 함수값이 이거 봐봐 4에서 9까지 있잖아. 그지? 근데 1이 대응되는 값보다 이게 같은 말이잖아. 이게 같은 말이잖아. 그지? 1보다 2가 크거나 같고 F3이 더 크거나 같고 같은 말이잖아. 같은 말.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되면 요런 모양이 나오잖아. 그러면 자 생각합시다. 4에서 9까지 6개의 공역이 있는 거죠. 그 6개의 공역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 선택하면 되는 거죠. 됩니까? 이해가십니까?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더 많이 나와. 이런 상황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복조합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30번으로 많이 나와. 쌤 어차피 안 볼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지? 당연히 풀 수 있어. 여러분 공부하면 30번 다 풀 수 있습니다. 공부하면. 근데 막 케이스를 많이 분류해서 이 중복조합을 각각의 경우에 다 섞어야 돼. 이제 계속 양념치면서 많은 경우에서 중복조합을 이용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 이게 30번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들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참고, 얘들아, 만약에 참고, 여기 등호가 만약에 하나 없으면 어떻게 되지? 이건 참고. 호이. 참고. 등호가 없네. 그지? 그러면 중복조합처럼 아까처럼 6H3 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지?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할까? 바로 요거는 살짝 분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요 녀석을 잘 들여다보면 케이스를 나눌 수 있는데 자 4보다 크고 F1이 크고 F2가 크고 F3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거 보입니까? 얘들아 이거 이 안에 있는 거 맞죠? 확실히 맞죠? 그 다음 요거랑 4보다 크거나 같고 F1이 자 크기를 F2가 는 F3 요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확실히 맞죠? 그죠? 얘랑 합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 그지? 나눕니다. 그러면 얘들아 결론은 어떻게 되지? 이건 뭐야? 얘들아 이건 뭐지? 등호가 없죠? 어이? 등호가 없네? 등호 없으면 뭐야? 바로 조합입니다. 알겠지? 마무리는 조합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4에서 9까지 6개 숫자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얘들아 요거는 봐봐 요거 같으니까 요거 하나로 보는 거야. 요거는 한 개로 생각하는 거죠. 한 개. 그러면 6개 중에 2개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거 더하면 답입니다. 알겠지? 혹시 등호 없는 경우 가끔 나오거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중복조합입니다. 알겠지? 다 기억해야 되는데 중복조합이 너무 중요합니다. 중복조합 모르면 확통 수업 못 칩니다. 자, 아주 딱히 많이 간단하진 않는데 하나만 풀고 잠깐 쉴게요. 46번 이런 거 이제 보고 바로 할 수 있어야 돼. 자, 2024년 3월 29번 문제입니다. 중복조합은 난이도가 다 웬만큼 다 높습니다. 자, 46번 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 3명의 학생에게 초콜릿 3개가 있고 다르대. 서로 다른 종류 다른 초콜릿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종류 사탕 5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남김없이 나눠줘야 돼. 그지? 뭐 애들은 뭐 거지로 하나 뭐 하여튼 요런 거를 몇 개씩을 계속 미치듯이 나눠주는데
적어도 한 명은, 얘들아, 적어도 한 명은 초콜릿을 받지 못한대. 아우, 불쌍해라. 그지? 적어도 한 명은 초콜릿을 못 받습니다. 그 다음, 각 학생이 받는 초콜릿 개수와 사탕 개수의 합 있죠? 사탕의 합은 2 이상이다. 아, 2개는 줘야 된다. 어쨌든 합해서 2개는 줘야 돼. 알겠지? 그런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들아 요거 딱 보자마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그냥 이렇게 읽고 있으면 헷갈려. 그러지 말고 사람을 딱 정해. 아, A, B, C야. 그 다음 서로 다른 3개의 초콜릿이죠. 하나, 둘, 3개. 여기 초콜릿. 되겠지? 사탕 5개는 같잖아. 이렇게 5개.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이제 얘들을 주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 적어도 한 명은 초콜릿을 못 받는데 그 말은 이 초콜릿 3개를 한 명한테 몰빵해도 되는 거네. 오케이? 그 다음 이 초콜릿 3개를 2명한테만 주자. 이렇게 2개 케이스로 나뉘겠죠. 이해갑니까? 다시 한번 적어도 한 명이 초콜릿을 못 받는다는 것은 못 받는 애가 1명 아니면 2명이다 이 말이지. 3명이 못 받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주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나눌 거고 그 다음에 초콜릿과 사탕을 합해가지고 2개 이상은 줘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갑니다. 이제 문제를 읽었으면 자, 케이스 분류로 갑니다. 어떻게 분류할까? 초콜릿 3개를 한 명한테만 주자. 알겠지? 자, 한 명이 초콜릿 3개 다 받는 거야. 자, 갑니다. 그러면 A, B, C 중에 어떤 놈 한 놈한테 초콜릿 다 줘야 돼. 그치? 너 다 가져. 너가 제일 이쁘구나. 다 가져. 이렇게. 너무 심했네. 외모 지상주의네. 어쨌든 노래됐죠? 자, 남은 사탕 5개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 자, 어렵지 않아. 잘 봐. 적어도 몇 개를 받아야 돼? 2개는 받아야 돼. 얘들 지금 초콜릿 하나도 못 받았잖아. 운단 말이야. 그래서 2개씩을 먼저 줘. 발에 얘들아 이 5개 사탕에서 2개를 줘버려. 얘들아 이거 경우의 수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왜? 어차피 얘들은 같은 거잖아. 여기서 선택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적어줄게. 2개씩 나누어 주고 시작하는 거야. 왜냐? 이 2개씩 나누어 주는 거는 경우의 수가 하나야. 이해하시죠? 왜요, 쌤? 이걸 2개 나눠주는 그것도 경우에 들어가는 거야. 얘들아, 뭘 줄지 얘들은 같잖아. 요렇게 2개 주나, 요렇게 2개 주나.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이거는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에 안 들어가는 거죠. 됐니? 그럼 발에 초콜릿 벌써 4개 날라갔디? 그러면 이제 몇 개 남았어? 하나 남았잖아. 이 하나 남은 초콜릿은 누굴 줘도 되죠? 아무나 줘도 되죠. 그러면 3가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처음에 초콜릿 주는 거 이게 3가지였잖아. 몰빵. 오케이? 그리고 남은 사탕이 또 3군데 가겠죠. 이게 처음 초콜릿이죠. 처음 초콜릿. 그리고 얘는 남은 마지막 사탕이잖아. 그래서 3 곱하기 3입니다. 됐죠? 요건 쉽죠? 자, 이제 3번째입니다. 이번에는 2명이 초콜릿을 받을 거야. 2명. 자, 갑니다. A, B, C 3명인데 초콜릿을 1, 2, 3이라는 초콜릿을 자, 1, 2, 3이잖아. 그럼 발에 생각해 하나 잡으면 바로 끝난대. 이 셋 중에 어느 2개를 한 놈한테 줘야 되죠. 그러면 3개의 초콜릿 중에 어떤 2개를 선택해서 이걸 누구한테 줄까? 그것도 선택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주자. 아, 그러면 남은 3은 어딘가에 또 갔겠죠. 이렇게. 요것도 이따가 할 거야. 우선 할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남은 사탕은 몇 개? 5개인데 적어도 얘들이 2개는 받아야 돼. 합해서. 그러면 요 사탕 중에 야는 2개 줘. 야는 하나 주는 거야. 제가 이해갑니까? 그러면 사탕 3개가 날라갔죠? 맞나요? 네. 그러면 남은 사탕 2개, 잘 봐. 얘들아, 이 남은 사탕 중에는 어디를 줘도 상관없죠? 누굴 주든 상관없죠, 이제는. 그래서, 얘들아, 이거 같은 거 맞지?
서로 같은 것을 서로 다른 사람한테 주잖아. 중복조합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됐지? 자, 지금까지 한 행동을 정확하게 씁시다. 자, 어떻게 할래? 잘 보세요. 3개의 초콜릿 중에 2개를 선택합니다. 그지? 그 선택한 둘을 누구 주고 A, B, C 누구 하나 주면 되겠죠? 3가지 경우수가 생기죠. 그지? 그리고 남은 사탕 하나는 아무한테나 줘도 되죠. 남은 A 말고 나머지 2놈 중에 한 놈한테 주면 되잖아. 됐지? 그런 다음에 사탕 3개 중에 하나 주고 2개 준 거, 이거는 경우수가 안 들어가. 그래서 남은 사탕 2개를 서로 다른 3명에게서 사탕 줄 2명을 중복조합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왜냐면 이미 2개를 맞춰놨잖아. 적어도 2개씩 받아놨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줘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천천히 쓰자. 요거는 뭐야? 초콜릿 2개. 어느 누군가는 초콜릿 2개를 받을 거잖아. 그래서 그거. 그지? 그리고 그 2개를 누구 줄까?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남은 초콜릿 1개. 그거는 또 누구 줄까? 한 다음, 얘는 남은 사탕 2개죠. 남은 사탕 2개를 아무한테나 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쌤 말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해래. 얘들아, 써가면서 해래. 그래야 다음에 안 빼먹는다. 뭐든.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요 녀석은 요거 2개 돼서 1 빼면 4C2죠.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6이 됩니다. 그래서 12에다가 9를 곱하면 108개가 되고 얘는 9개가 되죠. 그래서 2개 더하면 답은 117개입니다. 얘들아, 이게 29번이야. 할 수 있지? 할만하죠? 공부하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중복조합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얘를 미리 준다. 잠깐만, 진짜로. 오해요? 얘들아,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7인 거야. 진짜, 잠깐만. A가 2 이상이고 B가 2 이상이죠. 그때 어떻게 치환한다고? 이 상황에서 A를 뭐라 치환한다고? A를 A 플러스 2라 치환하죠. B를 B 플러스 2라 치환하고 대입하지. 똑같은 거야. 지금 똑같은 거라고. 이해가니?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넘어가서 얘가 3으로 변할 거 아니야. 그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이해가니? 얘랑 더해서 지금 얘랑 더해서 5개인 거야. 근데 얘는 2 이상, 얘도 2 이상이야. 그래서 2개 줬죠. 그래서 4가 빠지잖아, 개수에서. 이게 똑같은 거라고. 이렇게 연결이 잘 돼야 돼. 중복조합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셔야 응용이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